미국 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7만 5천 명으로 최고치에 근접해 3차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양책이 말로는 거의 타결됐으나 실제로는 시간 끌기로 이어지고 있어 선거 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두 번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삼중고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꼭 투표합시다. 마지막 토론 대결에서 트럼프는 말뿐인 부패, 바이든은 죽음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새 코로나 감염자들이 하루에 무려 7만 5천 명까지 넘어서며 7월 하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해 3차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역 38개 주에서 일주일에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3개 주는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10월 들어 3차 확산이 시작돼 심각한 겨울을 맞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감염자들이 하루에 무려 7만 5천 명이나 발생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미 전역의 대부분인 38개 주에서 일주일에 5% 이상 늘어났으며 중서부 13개 주에선 중증 발병으로 입원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들이 22일에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로는 7만 1,600명, 뉴욕타임즈 집계로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7월 하순 7만 6천 명 내지 7만 7천 명을 기록했던 최고치에 육박한 겁니다. 또한 하루 사망자들도 다시 800명 내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미 전역에서 감염자들이 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선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코로나 피로감 때문에 긴장이 다소 느슨해져 가족, 친구, 친지 모임이 실내에서 자주 열리기 시작해 새 감염자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38개 주에서 일주일 동안 새 감염자들이 5%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매일 하루에 6만 1,100명씩 새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수도권 일원은 가장 적게 늘어나는 10개 주 안에 들어 상대적으로 아직은 상황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몬타나, 노스와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유타 등 중서부와 서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13개 주에서는 중증 발병으로 입원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병원 치료시설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선 4, 5월에 1차 확산된 데 이어 7, 8월에 2차 확산, 그리고 10월부터 3차 확산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타결 입막을 공언하면서도 마무리를 미루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전 입법과 시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사실상 타결 직고도 선거에 미칠 여파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으며 잘해야 선거 직후에 입법해 11월 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민 생활은 물론 미국 경제 회복에도 절실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끝까지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동시에 거의 타결됐다고 공언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매듭을 짓지 않고 선거 직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안팎을 푸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선거일 이전에 시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고 실패한다면 민주당에게 유권자 분노를 돌려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토론 대결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마치고 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서둘러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ancy Pelosi does not want to approve it. We are ready, willing, and able to do something. This one she doesn't want. It's near the election because she thinks it helps her politically. I think it hurts her politically.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언하고 다만 법안 작성과 의회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선거 전에 입법해 시행하려면 법안 작성을 23일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지적해왔으나
이번 주말까지 법안 작성 완료, 내주 중 하원과 상원 표결,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리 쿠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아직 마무리할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ball's not moving much right now. I mean, the two sides are still talking. There's that. That's a good thing. On the other hand, there's still policy issues that divide the two teams. 백악관과 민주당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민들과 경제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주를 한편 선거의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전 입법과 시행을 강행하기가 어려워 말로는 거의 타결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무산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직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씩 입금시켜주며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하고 중소업체 급여 지원인 PPP의 재개 등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시 해고됐다가 복귀한 후에 두 번째로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삼중고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봄철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셧다운으로 일시 해고됐다가 재오픈과 PPP 덕분에 복귀했으나 직장의 영업이 부진하고 워싱턴 지원금이 바닥나면서 다시 해고되고 있으며 실업수당마저 끊겨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워싱턴 지원금마저 소진되면서 직장인들이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케어스 액트에 따른 연방 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중소업체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봄철에 일시 해고했다가 복귀시킨 다음 다시 두 번째 해고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에 따라 융자받은 지원금이 2달 반치에 불과한 데다 8월 초에 완전 끝났기 때문에 느린 회복을 견디지 못한 식당과 소매점 등이 두 번째 무더기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연방 지원금을 받아온 특정 업종의 대기업들도 지원이 종료돼 대량 일시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사들은 이달 들어 4만 5천 명이나 일시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놀이공원에서 2만 8천 명을 감원키로 통보하고 11월부터 해고에 착수합니다. 카지노 업체인 MGM은 지난달부터 1만 8천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이달에 4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올 들어 일시 해고됐다가 일터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3,600만 명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1,000만 명 이상이 두 번째로 해고됐으며 또 다른 3분의 1도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무더기로 일시 해고됐다가 5월에 재개방으로 복귀시키기 시작해 3,600만 명이나 일터로 돌아온 것이지만 그중에 3분의 2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연방 지원금마저 끊기는 바람에 두 번째로 해고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특히 첫 해고로 받고 있던 실업수당이 업무 복귀로 중단됐는데 다시 해고되면서 재지급을 요청해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가 7월 말에 종료된 데 이어 트럼프 실업수당 주당 $300도 8월부터 6주간 지급한 후 끝났기 때문에 2,500만 실직자들이 여전히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꼭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워싱턴 한인 사회에서도 본격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이 모여 11월 3일 선거에서 꼭 투표하자면서 투표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김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동시에 뽑는 2020 선거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한인들의 파워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투표하느냐에서 판명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통합노인연합회는 오늘 애난데일에서 11월 3일에 꼭 투표하자는 투표 독려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우태창 한인통합노인연합회장은 우리의 한 표가 지도자들의 당선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꼭 투표해야 한다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투표는 자유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과 권익 신장을 찾기 위해서는 꼭
투표해야 됩니다. 내 한 표가 힘이 얼마나 크나 하는 걸 알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은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희대 부회장은 우리 한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나 자신부터 매번 꼭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는 꼭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 딴 노인들한테도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참관한 채피터슨 버지니아 주 상원 의원은 한인들이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권익을 찾으려면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반드시 투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I think the Democrats will do well, the important thing is that everybody participates, whether Democrat or Republican. So I'm asking all of my friends in the Korean community to please come out and vote. You can vote early if you want to, or come out to the polls, which will all be open on November 3rd. 워싱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가자 동해 병기가 성사된 것을 목격하는 등 투표가 한인 파워 신장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내 한 표가 우리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가치 아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펼쳐진 마지막 토론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몰아세웠고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많은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대통령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으나 결정적 한방이나 실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음소거 규정이 도입돼 첫 토론 때와 같은 끼어들기가 거의 사라져 정상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지는 미지수인 반면 바이든 후보는 말실수 등 자책골 없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D-12에 펼쳐진 마지막 토론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과 같은 충격의 반전 드라마를 쓸 기회를 잡으려 한 반면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말실수 등 자책골을 피해 우세를 굳히려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정적 한방이나 자책골 대실수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코로나 사태에 대해 더 나은 답변을 해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바이러스로 확산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정점을 지났다고 주장하고 백신이 수주 안에 나와 배포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수많은 죽음에 책임 있는 자가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으나 향후 코로나 퇴치 플랜으로는 마스크 쓰기 의무와 신속한 검사, 안전한 오픈 등에 그쳐 새로운 비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We have Operation Warp Speed, which is the military is going to distribute the vaccine.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at I would do is make sure we have everyone encouraged to wear a mask all the time. I would make sure we move in the direction of rapid testing, investing in rapid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작심한 듯 바이든 후보와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스캔들을 집중 파고들면서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All of the emails, the horrible emails of the kind of money that you were raking in, you and your family. I have not taken a penny from any foreign source ever in my life. As a secret bank account with China, does business in China. I don't make money from China. You do. I don't make money from Ukraine. You do. I don't make money from Russia. You made $3.5 million, Joe.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이 부통령 아버지 덕분에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월 수만 달러를 받는 이사람이라며 아버지를 연결해 주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350만 달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나는 외국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외국과 사업하고 중국에는 비밀 은행 계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돈을 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이든 가족이며 아들의 기록을 보면 빅맨에게 10%를 줬다고 했는데 그 빅맨이 당신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의 6대3 보수의 구도로 불거질
ACA 오바마 케어 폐지 위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적인 오바마 케어 대신에 멋지고 더 나은 헬스케어로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 케어로 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케어를 보장하면서도 프리미엄과 약값은 낮추고 전체 예산은 10년간 7,500억 달러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8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악의 문제라며 물려주었으나 김정은과 판이한 종류의 관계를 진전시켜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바이든 후보는 독재자의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핵능력 축소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대해 4년 전에는 왜 하진 못했느냐,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다, 당신 때문에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던 것이다, 오바마 바이든 두 사람이 잘했더라면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행동 없이 말뿐인 후보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품성까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Why didn't you do that 4 years ago, even less than that? Why didn't you do it? You were vice president. You guys did nothing. We did. You know, Joe, I ran because of you. I ran because of Barack Obama. You know who I am. You know who he is. You know his character. You know my character. You know our reputations for honor and telling the truth. 마지막 토론은 이미 격전지 2,300만 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4,700만 명이나 조기 직접 투표와 부재자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한 데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나 대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대 변수가 되진 못할 수 있지만은 초경합지 승부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일상이 돼버린 뉴노멀 시대에 현명하게 코로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좋아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거나 호전되는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연일 조심하라고 하거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는 등 각종 보도는 우리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나와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사회활동 저하, 실직 등 경제적 악화로 인한 간접적 불안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분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에 따른 수면이 부족하다면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울증은 일주일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망가질 때 경과가 나빠집니다. 집에 틀어박혀 햇빛을 받지 않으면 생체 시계의 리듬이 무너져 낮에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얕은 잠밖에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활동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이 멀어져 있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 편리하지만 너무 각박한 느낌이 듭니다. 소통이 줄어든 시기에 전화나 화상통화 같은 직간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늘려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버릴지 모른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가능성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생활했던 방식을 뛰어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 개인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감염병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이 동참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뎌내고 생존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조심하고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불면, 기분 저하,
불안 등의 증상이 있고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